이게 참 윤석열 정부라는 게 윤석열 씨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천하람 의원도 네. 그러더라고요. 네. 미치광이라고. 미치광이 윤석열 씨가 이제 와서 천하람은 어제 난리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미치광이 윤석열은 네. 격분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도움이 안 되는데 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일도 도움이 된 게 없는데 어제 이 비상계엄을 보면서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예. 이거는 대통령으로 자격을 본인 스스로 내려놨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 화를 넘어서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참담함?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계속 국회만 봤는데요. 예. 우리가 이 미치광이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온 국민이 이렇게 놀랐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걸 제어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거예요. 예. 거리로 나가는 거 말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국회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국회에 군인들이 막 유리창 깨고 진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밖에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밤에 진짜 좀 나가고 싶었어요. 막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80년대 그렇게 학생운동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매일 사실은 대학가가 전투가 벌어졌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비상계엄이 발동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이 어느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과연 맞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근데 그때 정치 군인 전두환 등은 특정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역도 없었어요. 여의도에 했죠. 예. 저는 여의도에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말 포고령에 우리 포고령을 다시 봐야 되는데 네네. 포고령에 제일 황당했던 부분은 지역이 없다. 네, 정확하게 그 부분 말씀드리면 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예. 선포하는 내용에 그치. 계엄의 종류, 일시, 그다음에 해당 지역, 그다음에 계엄 사령관 누구다. 이게 요건으로 들어 있어야 됩니다. 법적 요건으로. 선포할 때. 맞아요. 선포할 때. 예. 그 다음에 포고령이라는 것은 계엄사가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계엄 사령관이 누구다가 정해지면은 계엄사에서 이제부터 계엄사는 무엇을 이제 한다. 이게 이제 포고령인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나와서 다말합시고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예. 뭐 저는 처음에 AI 윤석열인 줄 알았는데 뭐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 야당에 대한 비난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국회 상황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분노 표출 이런 것들을 쭉 하고 나서 뭐 피를 토하는 심정 무슨 뭐 아이 돌보기 예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거기에 근데 마약도 왜 나오죠? 마약이 뭐 대한민국이 뭐 마약 천국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지만 법적 요건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비상계엄이라는 요 부분 빼고는 그렇죠. 요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계엄사령관인지 그리고 이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이걸 발동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80년에도 경비계엄을 이 제주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발동했다가 이것을 비상계엄으로 격상하면서 전국에 확대하면서 이제 그것에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진압을 하면서 무력 충돌이 돼가지고 이게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번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건데 이거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게 선포를 한 건지 아닌지도 사실은 불분명한 상황을 대통령은 그러한 전제를 놓고 선포를 하고 계엄 사령관이 누군지를 이 포고령을 통해서 계엄 사령부의 명의로 포고령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시작부터가 아주 엉망진창인 거였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따 말씀하시겠지만은 절차 자체가 다 이게 하나도 지켜진 게 없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다 확인하게 됐어요. 절차도 그러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포고령의 1번에 보면 정치활동금지인데 국회 지방의회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 어제 헬기가 23차례가 떴고요. 예. 계엄군이 230명이 들어왔어요. 230명? 그렇죠. 이게 이제 이 국회 사무처에서 집계한 것인데 결국에 이게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들은 그거라니까요. 반국가적인 정부 세력이 국가를 흔들고 있다. 민주당 그리고 여당까지 포함해서
이 국회라는 집단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 지역이라니까요.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한 그거라니까요. 또 다른 다른 타켓이 그거였어요. 다른 이상한 건 자기 맘대로였던 것 같은 게 불법적이고 자기 맘대로였던 것 같은 게 김어준 씨 같은 경우 있잖아요. 김어준 씨 자택 앞에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충정로역 바로 앞 아닙니까? 그 뉴스공장 앞이. 근데 거기에도 이제 군인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의도 지역에 한정돼 있다면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이 사람들 그 박형광 씨를 비롯해서 뉴스토마토 그 다음에 김용진 기자를 비롯해서 봉지욱 기자 다 피신을 했었거든요. 저도 친척들이나 변호사 친구들한테 빨리 피신해야 된다라는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제 상황 자체가 다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친구들입니다. 그 안에 국민의힘 공천 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완전히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피신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위협을 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군인들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 언론인들은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을 하고 직접 물론 국회로 가버린 사람들도 있죠.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